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울러 사회주 협동조합의 박성희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획서 작성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려 하거든요. 이 공익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획서 작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획서 작성을 할 때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 기획서 작성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이 각자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이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을 10년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모아왔던 고민, 노하우 이런 것들을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제가 15분에 걸쳐서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기획서 작성의 핵심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기획서 작성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일단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이제 같은 팀원분들이나 주위 분들에게 공유를 하시는데요. 막상 쓸 때는 이 필요성과 증성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분이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만 막상 이 불특정 다수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과는 좀 달리 다르게 전달되거나 좀 이해에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사업 기획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줄까?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서를 쓰기까지 팀원분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회의를 했지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고민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다른 초점들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각도기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각도기 예전에 한 번씩은 다 써보셨죠. 그 각도기가 가운데의 각이 따라갈수록 이 차이가 되게 좁습니다. 하지만 이 각도기가 좁은 각도랄지라도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은 이게 벌어지듯이 처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0점 초점을 잘 잡느냐에 따라 나중에 생기게 될 이 편차, 이 오차 범위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각자가 생각하는 이해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최초에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얼마만큼 잘 맞춰주느냐가 이 기획서 시작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 인사의 이야기를 한 분 곁들여야 될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 다들 들어보셨죠? 워낙 이 과학계에서는 저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1시간이 남는다면 55분간은 이 문제 정의에 시간을 투자하고 남은 그 짧은 5분이란 시간 동안 해결책에서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과 소통하다 보면 이 사업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세계 석학이라 할 수 있는 이 아인슈타인 이분께서는 이 솔루션에 대한 고민보다 이 문제 정의 여기에 대해서 무려 거의 90% 이상이 되는 55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 말씀에 공감되는 것이 어찌되었거나 이 문제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도기에서 이 0점을 어떻게 맞추는가가 바로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문제 정의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 문제 정의를 얼마만큼 팀원 또는 구성원 또는 대상자와 설득하고 공감하고 설명했느냐에 따라 덩달아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문제 정의를 55분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우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도 있을 거고요. 많은 정의가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과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문제 정의의 가장 핵심은 바로 당사자, 이 사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공감, 이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당사자에 대해서 공감 이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청년 사업팀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게 불가하니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다른 어플을 사용한다거나 이 접촉이 이제 쉬울 수 있도록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사례였는데, 그러니까 이 팀이 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나중에 되어서야 이 시각장애인에게 당사자 피드백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어플리케이션이 이 당사자분이 사용한 지 5분도 안 되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하더라고요. 이렇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 컨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거기에 따른 편차, 오류, 이해 상이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식만 하더라도 이 각자 가진 기호라던가 연령대라던가 지역, 여기에 따라 들어가는 조미료나 어떤 식단을 선호하는 방식도 저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만큼이나 이 사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사업 솔루션이 담긴 것이 이 기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문제 정의라는 것을 당사자의 공감,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로 기획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기획은 역시나 그 당사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단어나 한두 문장만 보더라도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획서를 보는 것은 작성한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받을 수혜 또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획서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와 쉬운 개념으로 작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획이라는 것은 배려이다 라는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획서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주변의 동료들을 설득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쉬운 언어와 당사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알파벳 2개가 지금 떠 있는데요. 지금 왼쪽 거는 좀 픽셀이 깨져 있고 이 오른쪽은 선명한 A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획서가 막연하면 전달되는 메시지도 막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이 왼쪽 같은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지만, 이런 앞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학습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사고는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처럼 선명한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획서 작성을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스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구체성입니다. 이 구체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체성을 저의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정의를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예시 문장을 같이 볼까 하는데요. 우선 나는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 먹는다라 했을 때 누군가는 밥을 먹는다, 또는 샌드위치를 먹는다, 또는 학교 급식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먹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는 한 문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상상하는 분야가 굉장히 폭넓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지만 메시지 전달에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문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라고 해서 먹는다 앞에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또 이런 문장을 말씀드리면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축소된 범위에서 각자의 상상하는 그림을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설렘을 먹는다, 누구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아이스크림으로 국한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볼까 하는데요. 나는 조스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이제 다른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조스바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조스바라는 구체적인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저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셨던 분들은 아, 이거 먹고 나서 혓바닥이 파랗게 되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꼭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성에 나름 정의를 내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구체성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든 머릿속에 이미지,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가가 제가 나름 생각하는 구체성의 정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두리뭉실하고 애매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는 먹는다라는 단어처럼 각자가, 각도기가 좀 더 각이 벌어지듯이 각자의 나름의 상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약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내려갈수록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조스바 아이스크림이라고 전달을 했을 때는 제가 추가적 정보를 드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아, 그걸 먹으면 입술이 파랗게 되지라는 것처럼 이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이 아니라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 기획서 안에 구체성을 살렸는지 살리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긍정성의 힘입니다. 제가 긍정성에 대한 힘을 다룰 때 꼭 비유를 드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본국인 그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훨씬 유명한 작가이신데요.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은 읽어보지 않으셨더라도 이분이 쓴 제목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타나토노트라는 책을 이분께서 쓰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나왔던 신소설의 이전 버전 소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천사와 악마 사이에 전투 장면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천사와 악마, 전투, SF 영화 이런 걸 보면은 각자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혈투를 벌이는 이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와 악마에서의 전투의 핵심은 뭐냐면, 악마들은 전투를 할 때 이제 천사들에게 다가가서 험담을 합니다. 아까 저 천사가 너를 욕했어 라던가 이간질을 시키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폭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천사들에게. 천사가 그 험담을 듣고 좀 짜증이 났다, 저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는 폭력을 받고 이제 화가 났다, 같이 이제 정당방위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그 천사가 악마로 바뀌어 버립니다. 반대로 천사들은 어떻게 싸우냐면은, 대충 조금씩 짐작은 하시겠지만 악마들이 다가가서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악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허그를 해주고 애정을 마음껏 이제 퍼부어 주어서 악마들이 그 천사에 대해 사랑을 느끼면 이제 그 순간 악마가 천사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 공익 활동을 했을 때 누구나가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무기가 때로는 폭력적인 무기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긍정적이고 바르고 밝은 세상이라면은 거기에 부합하는 무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상에서도 사회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더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했을 때 진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좋은 긍정성을 잘 다룰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획서에서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 그리고 필수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정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수혜자인 대상자로부터 시작되는 공감과 이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기획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페이퍼, 즉 배려하는 것이 이 기획의 정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구체성, 누가 들어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긍정성, 우리가 이 기획서를 바탕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 했을 때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두운 방법도 있지만 밝은 방법을 쓰는 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